대장동 항소 포기가 무리했듯이 검사 감찰 역시 무리하고 거침이 없습니다. 이른바 저쪽이 존재한다면 재고를 하는 게 유리할 겁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경민의 더 멘트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검사 감찰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가 가라앉기도 전에 이화영 회식 사건의 검사 감찰 사태로 바로 이어져 시즌2로 보입니다. 두 사태가 사법 관행과 상식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검사 감찰 사태를 이해하려면 판사의 기피 신청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검판사의 자격과 행태에 의심이 생길 경우 대응책이 교과서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회피, 기피, 제척 세 가지입니다. 심판자의 윤리 도덕을 법으로 제도화한 원칙입니다. 회피는 검판사가 스스로 난 못한다라고 해서 손을 떼는 거고요. 기피는 당사자가 불공정한 것으로 보이는 판사에 대해서 신청하는 겁니다. 제척은 검판사가 피고인의 친인척인 경우처럼 법적으로 반드시 해야 하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조치입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기피의 경우 피고인이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판사에 대해 신청을 하는데 흔히는 재판을 질질 끌 때 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검사가 판사에 대해서 기피 신청하는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같은 법조 울타리 안에 있고 심판의 한 당사자로 법정에 서야 하는 검사로서는 칼자루를 쥐고 있는 판사를 디스하고 비토하는 거라서 판사의 행태가 도저히 참을 수 없을 때 하는 극단적 조치에 들어갑니다. 당연히 다른 재판부가 들어서더라도 재판 과정과 결과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검사에게 상당히 불리한 방책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검사가 즉흥적으로 현장에서 판사 기피를 하는 건 사실상 그리고 실제로 거의 없습니다. 당연히 직업 내부 수기와 대검의 결재를 거쳤을 것이고요. 검사들이 바보가 아니라면 대통령과 하여튼 관련된 사건인 만큼 더 신중하게 과정을 거쳤을 겁니다. 그러면 검사들이 왜 그랬을까요? 이화영 연어회 회식 재판에서 검사는 수사 과정에서 나온 증인들의 말에 대해 모두 법정에서 신문을 해야 합니다. 이걸 거치면 수사 검사들이 수집한 증인들의 말이 증거 능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또 유죄의 입증의 자료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만약에 안 한다면요, 이건 좀 말이 되질 않습니다. 그렇다고 무죄를 구형할 수는 없지 않아요? 그런데 이화영 재판에서 판사가 대부분의 증인을 기각하고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연어회 회식의 전부에 대해서 결정적 증언을 해줘야 할 증인들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판사의 결정은 다른 말로 하면 입증 포기하란 말이고 검사는 공소 유지를 할 수 없다는 말이고 재판은 하나마나한 거란 뜻이 됩니다. 그래서 검사는 고심 끝에 극약 처방인 판사 기피를 선택한 겁니다. 또 하나, 검사들이 바로 퇴정을 해버려서 재판부 건의에 도전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원래 판사 기피 신청을 하면 재판이 중지되고 소송이 정지됩니다. 해당 재판부가 기피 신청을 물론 기각할 수는 있죠. 그렇지만 항고, 재항고 절차에 들어가기 때문에 검사가 재판정을 지킬 이유가 없기 때문에 나간 겁니다. 그게 불경이야 라는 지적이 물론 나오긴 하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검사가 퇴정한 게 결정적인 잘못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이번 사태의 법률적 해석입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검찰 내부의 행정적 해석과 전망을 보겠습니다. 자, 대통령이 지시를 했으니까요, 검찰은 감찰에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감찰을 하면 징계가 불가피하고 때에 따라서는 수사를 의뢰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금방 설명드린 대로 검사가 공소유지를 할 수 없는 상태에 들어가서 내부 결재를 받아 내린 결정이라서 검사와 상급자 그리고 대검 관련자까지 모두 감찰 대상이 됩니다.
해당 검사들이 감찰에서 공소유지 때문에 상부 결재를 받았노라고 설명한다면 징계 근거가 뭐가 될까요? 상부는 또 그래서 결재를 했다고 그러면 뭐가 될까요? 검사 직분을 한 건데 이게 징계 사유라면 검사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도 징계를 강행한다면 이 징계는 행정소송에서 완패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신임 검찰총장 대행의 머리가 지근지근할 겁니다. 정치적 해석으로 가볼까요? 이 사건은 대통령과 무관한 사건인지가 핵심적 질문입니다. 대통령실은 아무 관련 없다고 말하고 싶겠지만 일반 눈으로 보면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화영은 대북 송금 건으로 이미 대법원 유죄와 7년 8개월 실형이 확정됐고, 연호회 회식 사건은 대북 송금 수사의 근본을 흔드는 매우 밀접한 유관 사건입니다. 이 대통령의 중지된 대북 송금 재판과 연결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앞에서 재판과 수사에서 회피, 기피, 재척의 세 가지 방책을 설명했죠. 그렇다면 정치적으로도 회피, 기피, 재척은 유효한 방책이어야 할 겁니다. 이 대통령 입장으로는 연호회 회식 사건에서 회피해야 하거나 재척 사유에 해당한다는 뜻입니다. 당사자가 국민이라서 기피 신청을 할 수는 없지만 상식적으로 얘기하자면 할 말이 있어도 말을 아껴야 할 참입니다.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이라서 누군가 이렇게 입력을 한 참모가 있지 않을까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검사 감찰과 이상한 욕설 변호사 사건은 별개인데도 이를 연결한 게 좀 낯설죠. 여당은 조금 전까지도 대법원장과 사법부를 혼을 내고 있는데 이 건에서 갑자기 법원을 추켜 세우는 것 역시 어색합니다. 일련의 설명이 노만석 대행이 말한 이른바 저쪽의 작품인지는 그건 아무도 모르죠. 하지만 대장동 항소 포기가 무리했듯이 이화영 재판의 검사 감찰 역시 무리하고 거침이 없습니다. 이른바 저쪽이 존재한다면 재고를 하는 게 궁극에는 상식적이고 유리할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